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덕분에 이제 어머님 상도 잘 모시고 왔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요약집에서는 24페이지고요. 유인물에서는 1페이지에 대한 내용에서 오늘 나눠줬던 거 취득세에 대한 내용인데요. 취득세에 대한 내용으로서 살펴보는데 어떠한 세금이든지 그 세금을 징수하려면 그 세금의 법률적 근거를 갖추었을 때 그 세금을 징수합니다. 그리고 법률적 근거에 대한 내용은 세자 앞에 적어진 단어로서 세원이에요. 그럼 여기서 보니까 취득세 이렇게 적어졌죠. 그러면 취득세에 대한 내용의 세원은요. 법률적 근거는 세자 앞에 적어진 거 취득 행위를 갖추었다면 취득세를 징수하겠다. 이런 내용으로서 법이 만들어져요. 그럼 여기에서 볼 때 취득의 뜻에 대해서 지방세법에서 적어지는데 그 취득의 뜻에 대한 내용은 국어사전에 대한 내용과 똑같게 적어져요. 국어사전에서 취득이란 재산의 증가가 이루어지는 거래는 취득거래로서 과세겠다 이렇게 적어집니다. 재산의 증가가 이루어지는 거래는 취득거래로서 과세한다 하였으니까 이제 예를 들어 봅시다. 부동산을 매매에 의해서 소유권 이전 받다 이랬으면요. 부동산이란 재산이 증가되죠. 원인은요. 매매니까 유상 거래도 재산 증가가 이루어진 거래니까 취득으로서 과세겠다 라는 의미로서 나오게 되고요. 또다시 부동산을 증여받다 이랬으면 부동산이란 재산이 증가되죠. 원인은요. 증여니까 무상 취득도 재산 증가가 이루어진 거래니까 과세겠다라는 이유를 알려주기 위해서 법전에서는 취득이란 무상의 모든 취득에 대해서 과세된다 이렇게 나오져요. 그러니까 모든 취득이니까 건물을 신축하다 하였으면 건물이란 재산이 증가되죠. 원인은요. 신축, 원시 취득에 대한 내용도 재산의 증가가 이루어진 거니까 과세된다 이렇게 되고요. 또 취득으로 본다가 간주죠. 간주 취득에 대한 내용도 취득세 과세다 됩니다. 이제 보니까 취득에 대한 내용은 모든 취득에 대해서 과세한다 했으니까 여기에서 앞에다가 어떤 물건을 취득했을 때 과세하겠다라고 목적물을 정합니다. 저희들은 그 정한 목적물을 보고 과세 대상물 그래요. 그래서 과세 대상물에 해당이 되고 비과세에 들어가지 아니한 취득 형태를 갖췄다면 취득세는 과세된다. 이 내용으로서 법이 만들어집니다. 이 내용은 뒤에서 보기로 하고 일단은 취득세에 대한 내용은 재산 증가력에 대해서 과세다. 이 내용을 아시면 되겠죠. 그 내용으로서 유인물 보시면 1가로에서 동그라미 1번 볼 때 취득세란 재산의 증가력 그리고 그 옆에서 취득으로 이루어지는 등록을 포함한다. 여기서 취득세에 대한 내용은 재산 증가력에다가 취득으로 이루어지는 등기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다. 이 내용으로서 되는데요. 여기에 대한 내용이 예전에 여러분들이 썼던 취등록세란 말이 있었어요. 취등록세란 말은 재산 증가력에 대해서 과세는 취득세였고요. 또 소유권 등기에 대해서 과세는 등록세였었어요. 이 두 개를 합쳐가지고 취등록세 이렇게 썼는데 이제는 등록세가 없어졌고 그 등록세에 대한 내용을 취득세에 합쳐져요. 그럼 취득세에 대한 내용은 재산 증가력에다가 소유권 등기를 포함해서 과세다 이렇게 나오게 된 겁니다. 그럼 여기에 대한 내용으로서 취득으로 이루어지는 등기에 대한 내용은 소유권 등기를 말한다는 거 아시겠죠? 소유권 등기를 포함해서 과세한다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또 지방자치단체가 부가 징수하니까 지방세다.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도 도에 속한 세금 그리고 앞에서 배웠을 때 취득세에 대한 내용은 특별시, 광역시,
도도 징수한다겠죠. 거기다가 적으세요. 도에다 밑에다가 특별시, 광역시 포함이라고 해요. 특별시, 광역시 포함으로 되고, 그리고 그 밑에서 지방세법 제6조 제1호에서 취득의 뜻이 적어집니다. 취득이란 밑줄.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글자들은요, 다 맞게 적어져요. 맞게 적어지니까 거기다 내용 다 외울 필요 없이 문장 끝 가서요. 끝에서 유상, 무상의 모든 취득. 이 말은 유상 취득도 과세되는 것이고, 무상 취득도, 원시 취득도 취득으로 본다. 간주 취득도 과세다. 이 내용으로서 되는 것이 취득의 뜻이었고요. 그리고 또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2번에 대한 내용은 사실 과세를 말합니다. 세법의 가장 기본적이에요. 세법의 가장 기본적 내용이니까 이 내용은 문제 잘 나옵니다. 문제 잘 나오니까 거기다가 체킹하면서 이렇게 적어주세요. 사실과세다. 이렇게 적으세요. 사실과세. 사실과세란 말은 실질과세란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뜻에 대한 내용은 거기 적어진 것처럼 등기, 등록에 관계없이에요. 그러니까 뜻이 등기, 등록에 관계없이 이렇게 되는 거니까 취득세, 과세 대상물을 취득하여서 등기한 경우도 과세다. 취득세, 과세 대상물을 취득하여서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 미등기에 대한 내용도 과세다. 되고요. 또 허가받지 아니한 경우, 무허가에 대한 내용도 과세다. 이 내용으로서 나온 것이 바로 사실과세예요. 또 공부상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르다면 사실상 현황에 따른다. 이 내용도 바로 사실과세입니다. 세법의 가장 기본적 내용이니까 이 내용은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 기억하려면 뭔가 이해가 돼야 기억이 될 건데 여기서 아는 것은요. 지자체가, 국가가 미등기에 대한 내용과 무허가를 어떻게 알고 있길래 과세할 수 있느냐. 이 내용을 알아야 이해가 될 거예요. 그럼 여기서 볼 때 무허가부터 먼저 보는데 무허가에 대한 내용은 몇 년마다 항공 촬영합니다. 몇 년마다 항공 촬영하면 항공 촬영에 대한 사진과 그리고 건축물 대장을 비교해 볼 때 거기에서 건축물 대장에는 없고요. 항공 촬영은 있어요. 그럼 그건 뭘까요? 무허가입니다. 이런 이유로서 무허가에 대한 내용은 몇 년마다 항공 촬영하니까 밝혀낼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무허가에 대한 내용도 과세할 수 있습니다. 또 미등기에 대한 내용은 맨 처음에는 알 수가 없겠으나 세법의 법률 구조에 의해서 후에 알게 됩니다. 그래서 미등기에 대해서는 과세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으로서 예를 들어줄게요. 이렇게 봅시다. A라는 사람. 자,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에게 토지를 넘겨줬어요. 그러면 B가 토지를 취득했죠. 취득했음으로써 취득세에 대한 내용을 신고 납부해야 돼요. 그런데 신고 납부를 하지 않았어요. 하지 않았다고 하였으면 이때에 대한 내용은 등기되지 않은 거예요. 미등기입니다. 미등기된 시점에서는 알 수가 없으나 시간이 약간만 지나면 법률 구조에 의해서 알 수가 있어요. 이제 시간 지나면서 이 B가 미등기 토지를 소유하고 있죠. 이렇게 토지를 보유했을 때 과세는 세금은 재산세입니다. 재산세가 되죠. 재산세도 사실과세를 택하니까 납세 의무자는 사실상 소유자예요. 사실상 소유자를 지자체가 알 수가 없죠. 알 수가 없으니까 여기에서 상대편을 이용합니다. 상대편은 서류에 적어진 자 공무상 소유자예요. 이 공무상 소유자 너가 신고 좀 해줘 라고 협력 의무를 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여기 상대편인 A가 공무상 소유자가 신고했어요. 신고했다면 이게 어떨까요? 밝혀집니다. 밝혀지면서 너 왜 이때 취득세 신고 납부하지 않았어 하고 면매합니다. 면매한다? 세금 더 내라. 가산세 가산. 가산세 가산 이란 말이 나오려면 앞에서는 신고 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 말이 있으면 뒤에서는요.
가산세 가산. 끝말은 고지서로서 징수하니까 보통 징수 이렇게 됩니다. 가산세 가산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이고요. 또 다시 여기에서 A가 이 B에 대한 내용을 등기한지 알고 신고 안 할 수 있어요. 이 내용을 대비해 가지고 또 다시 법이 나옵니다. 재산세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앞에서 배울 때에 보통 징수라고 배웠죠. 보통 징수란 말은 지자체가 고지서로서 징수하는 것이 보통 징수예요. 이제 볼 때 재산세는 보통 징수로서 고지서가 나갑니다. 이때 A에 대한 얘기 신고 안 했잖아요. 신고 안 했으면 지자체는 나는 서류에 적어진 너밖에 몰라. 너에게 고지서 나갈래. 이렇게 하여주면 A는 그 고지서 받자마자 자기 소유가 아닌데 자기 소유로서 고지서가 나오니까 그래서 황당하죠. 황당하면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불복합니다. 불복의 단위로서 이의신청한다는 얘기예요. 이의신청하게 되면 어떨까요? 밝혀지겠죠. 이런 내용으로서 과세할 수 있는 것이 미등기예요. 그래서 미등기에 대한 내용도 과세가 됩니다. 이제 여기에서 결과적 내용으로서 하나 알려드릴게요. 결과적 내용으로서는 등록 면허세하고 같이 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을 때 세자 앞에 있는 단어를 갖추었다면 그 세금을 징수한다고 했어요. 세자 앞에 있는 단어가 그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예요. 세원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세자 앞에가 뭐예요? 등록. 등록 행위를 갖추었다면 등록면허세를 징수하겠다 하면서 등록면허세에서 등록이란 뜻이 적어져요. 이 등록의 뜻에 대한 내용은 방금 보세요. 취득세도 세자 앞에가 취득이니까 취득의 뜻 적어지잖아요. 그럼 똑같게 여기 등록면허세도 세자 앞에가 등록이니까 등록의 뜻이 적어집니다. 이 등록의 뜻에 대한 내용은 재산권, 기타 권리의 설정, 이전,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등록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렇게 적어져요. 그런데 그 내용을 가지고 다 외우셔가지고 문제를 풀게 되면 문제가 안 풀려요. 문제가 안 풀리니까 그건 짧게 해줘야 돼요. 짧게 해줘야 문제가 풀릴 거니까요. 이 짧게에 대한 이로서 이 등록이란 말은 등기부 을구에다가 먹물을 묻힌 경우다. 이러면은 이 내용 전부 다 알 수 있어요. 등기부 을구니까 소유권 외겠죠. 소유권 외에 대해서 소유권 외에 대해서 먹물을 묻혔다면 무조건 등록으로서 징수하겠다는 뜻입니다. 이제 이 내용 알았잖아요. 알았으면 이제 먹물 묻혔으면 징수한다고 했으니까 이 등록 면허세만 형식과세입니다. 먹물 묻혀진 내용대로 과세하겠다라는 의미로서 형식과세예요. 이것만 형식과세. 이걸 뺀 나머지는 다 사실과세입니다. 사실과세니까 이제 여기에서 나오겠죠. 결과적 내용은 등록 면허세를 뺀 세금에서는 미등기란 단어가 있었을 때 끝말은 과세된다. 이게 결과입니다. 그래서 등록면허세를 뺀 나머지 세금에서 미등기란 말이 나왔다면 그 단어 보자마자 끝말은 과세. 이렇게 하시면은 충분하게 구별할 수 있을 거예요. 인으로서 구별하시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다시 동그라미 3번 취득세의 면세점. 여기서 요 내용도 조세 총론에서 배웠던 내용일 건데요. 여기서 면자가 감면할 면, 세자가 세금 세. 세금을 감면시켜주는 금액을 보고 면세점 그럽니다. 그리고 이 면세점은 취득세에서 택하고 있는 거예요. 취득세에서 취득가액이 50만 원이었으면 징수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이제 여기서 알 것은 취득가액이 50만 원일 때는 징수하지 않는다로 아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중개업법에서 배웠을 때 이 앞에 있는 숫자는 포함한다겠죠. 포함하니까 50만 원일 때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이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또 동그라미 4번 취득세에서 부가세. 여기서 부가란 말은 붙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취득세에 붙여서 징수하는 세금. 여러분들이 조세 총론에서 배웠을 때에 붙이는 세금들 다 배웠겠죠. 안 배웠다면요 다시 요약집에서 복습해 드릴게요. 페이지에 대한 내용으로서 19페이지 보세요. 요약집 19페이지 보시면은 이 가로에서 부가세 나오죠. 거기에서 독립세는 모르셔도 됩니다. 부가세만 아시면 돼요. 부가란 말은 붙인다. 혼자서는 과세하지 못하고 남의 세금에 붙여서 징수하는 세금으로서요. 간단히 말하면 기생충입니다. 그리고 어느 세금에 어떤 세금을 붙이겠다라고 법에서 정해져 있어요. 그때 그 숫자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 시험에서는 다 맞게 줄 거니까 숫자 외우지 마시고요. 어느 세금에 어떤 세금을 붙이겠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취득세에 붙여서 징수하는 세금으로서는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 등록면허세에 붙여서 징수하는 세금으로서는 지방교육세, 감면시 농어촌 특별세, 재산세에 붙여서 징수하는 세금으로서는 지방교육세, 종합부동산세에 붙여서 징수하는 세금으로서는 농어촌 특별세, 양도소득세에 붙여서 징수하는 세금으로서는 감면시 농어촌 특별세가 붙습니다. 이제 여기에 대해서 조심하기 위해서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취득세에는 농어촌 특별세가 붙습니다. 그리고 등록면허세에는 농어촌 특별세가 붙을 수 있어요. 어느 때? 감면 받았을 때 붙을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종합부동산세에는 농어촌 특별세가 붙습니다. 그리고 양도소득세에서도 농어촌 특별세가 붙을 수 있어요.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들은 재산세도 농어촌 특별세가 붙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아니에요. 재산세는 농어촌 특별세와는 관계가 없어요. 이걸 구별하세요. 재산세는 지방교육세가 붙습니다. 그리고 누가 붙였냐에 따라 가지고 국세냐 지방세냐 이렇게 구별됩니다. 여기서 볼 때 농어촌 특별세는 누가 붙일까요? 국가가 취득세에 붙여서 징수하죠. 그러면 이 농어촌 특별세는 국세입니다. 거기다가 국세라고 적으세요. 지방교육세는 누가 붙일까요? 지방자치단체가 붙일 거니까 거기는요 지방세고요. 이제 내용들을 살펴봤으니까 여기에다가 연결시켜봐요. 연결시켜 볼 때 동그라미 4번 보십시오. 위물에서 동그라미 4번. 취득세에 붙여서 징수하는 세금은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 농어촌 특별세 밑에다가 적는 것은 국세라고 적으세요. 국가가 농어촌 특별세를 취득세에 붙여서 징수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5번 납세지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 납세지에 대한 내용은 문제 아주 잘 나와요. 그리고 문제에 대한 내용이 전세금으로서 나옵니다. 전세금에 대해서 납세지가 나오게 되는데 이 납세지에 대한 내용으로서 문장에서는 한 문장으로서 보통 석 줄, 넉 줄 이 내용으로서 문장을 만들어 가지고 문제를 내고 있어요. 그래서 빨리 문제 키를 잡아야 돼요. 석 줄, 넉 줄 괜히 읽어봤다가 거기에서 화장발에 섞게 되면요 여러분만 손해거든요. 여기에 대한 내용에 문제 빨리 키를 잡는데 문제 키 잡는 것은 이 방법입니다. 맞춤표 앞에 있는 단어, 그렇지 않으면 는자랄지 은자 앞에 있는 단어가 문제 키의 80%예요. 그리고 키 하나만 있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거기에 대한 내용으로서 이 납세지에 대한 내용이 문제 키로서요. 는자랄지 은자 앞에 나타나요. 는자 아니면 은자 앞에 납세지라는 말이 있다면 그때 해당된 세금이 국세인가 지방세인가 먼저 보세요. 자, 문장에서 납세지 이 말이 있다면 는자랄지 은자 앞에가 납세지 이 말이 있으면은
해당된 세금이 국세인가 지방세인가에 대한 내용을 먼저 구별을 하세요. 이건 구별할 줄 아시죠? 저희 세법에서 절대적 암기사항이 있어요. 그 세법에서 절대적 암기사항에 대한 내용을 외우지 못하게 되면 뒤에서 배울 내용들 하나도 이해가 안 가는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영어에서 영어 알파벳 A, B, C, D, E, F 이 내용을 외워둬야 영어 공부할 수 있죠. 보이, 스쿨 이렇게 나오잖아요. 똑같습니다. 세법도 절대적 암기사항이 있어요. 그 절대적 암기사항을 외우지 못하게 되면 뒤에서는 하나도 이해가 못 가는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 막바로 적어줄게요. 자, 여기에서 절대적 암기사항으로서요. 국세, 국가가 징수하는 세금으로서는 소득세, 또 종합부동산세, 인지세, 이게 국세입니다. 국가가 징수하는 세금이에요. 그리고 다시 보통세란 말과 목적세란 말이 있어요. 보통세란 말은 경비로 사용되는 세금들을 총괄적으로 보통세라고 합니다. 이제 문장에서 보통세란 말이 나오면 경비 사용되는 세금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럼 목적세는 정해진 용도만 사용되는 세금들을 총괄해서 목적세라고 합니다. 여기서 보통세와 목적세는 구별할 줄 아셔야 돼요. 그 구별에 대한 이유로서 목적세가 몇 개 안 되니까 목적세를 단순히 세 명칭만 외워두고 거기에 해당되지 아니한 세금은 경비 사용 세금인 보통세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 내용으로서 국세 목적세를 암기하시는데 국세 목적세에 대한 내용 외울 때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거기서 볼 때 교육세도 목적세고요. 또 교통, 에너지, 환경세에 대한도 목적세고요. 그리고 농어촌 특별세에 대한도 목적세입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은 단순 암기니까요. 첫 글자로 외워도 관계는 없어요. 첫 글자로서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교농. 첫 글자가 교농에 해당되는 세금은 목적세. 첫 글자가 교농에 해당되지 아니한 세금은 보통세. 이렇게 구별하시면 돼요. 그럼 여기에서 예를 들어 볼 때 소득세 한다면요. 첫 글자가 소니까 교농에 해당되지 않죠. 뭘까요? 보통세. 그럼 이제 그 세금에 대해서 징수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하고 연결할게요. 법률적 근거는 세자 앞에 있는 단어로서 세원 그랬잖아요. 그러면 세자 앞에가 소득이니까 이 소득은 개인의 소득이에요. 개인에게 소득이 발생되었다면 국세니까 국가가 소득세를 징수하여서 보통세니까 용도를 정하지 아니하고 경비로 사용되는 세금이다. 이런 이유로서 연결됩니다. 그리고 또 지방세. 지방세에 대한 내용으로서 도에 속한 세금 2개 외우시면 돼요. 도에 속한 세금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취득세, 등록 면허세. 인데 여기에서 취득세만큼은 특별시, 광역시를 포함한다. 이 내용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등록 면허세는 특별시, 광역시는 들어가지 않고 도에 해당되는 세금이다. 이 내용까지도 구별할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도에 들어가지 아니한 세금으로서 시, 군, 구세에 대한으로서 하나 암기하시면 돼요. 하나 암기할 것은 재산세입니다. 재산세는 시, 군, 구세다. 이 말은 시도 징수할 수 있고 군도 징수할 수 있고 구도 징수할 수 있는 세금. 이게 바로 재산세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또 특별시와 목적세와 보통세를 구별하기 위해서 하나 더 암기할 것으로서 특별시, 광역시, 도의 목적세 이 내용을 외우시면 되는데 여기서 특별시, 광역시, 도의 목적세 이렇게 나왔으니까 시, 군, 구에서는 목적세가 없다도 알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특별시, 광역시, 도의 목적세로서는 지 이렇게 외우세요.
지방교육세, 지역자원 시설세. 이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또 다시 하나 더 아셔야 될 것으로서 지자체가 보유시 소유자에게 과세하는 세금, 지자체가 소유했을 때 소유자에게 과세하는 세금으로서는 재산세, 하나 더 보태면 지역자원 시설세, 또 하나는 국가가 보유시 소유자에게 과세하는 세금. 이 말은 보유세금이에요. 보유세금으로서 국가가 징수하는 세금에 단위로서 종합부동산세. 이 내용은 절대적으로 외워주세요. 이 내용 외웠다 치면은요, 여기에서 납세지란 말이 있다면 이 내용 지방세, 국세 구별할 수 있겠죠. 다시 이제 그 내용을 구별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국세에 속한 세금으로서 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인지세, 국세의 목적세로서는 교농, 그리고 지방세로서는 도에 속한 세금으로서 취득세, 등록, 면허세인데 취득세는 특별시, 광역시를 포함한다. 시, 군, 구세로서는 재산세. 또 특별시, 광역시, 도의 목적세로서는 지방교육세, 지역자원 시설세. 지자체가 보유했을 때 소유자에게 과세하는 세금으로서는 재산세. 지역자원 시설세. 국가가 보유했을 때 소유자에게 과세하는 세금으로서는 종합부동산세. 요령 외웠다 치고요. 이제 여기다가 대입시킵시다. 대입시켜 볼 때 이렇게 가정해 보죠. A라는 사람이 서울에서 살고 있다 갑시다. 저희는 살고 있는 곳을 보고 주소지 그럽니다. 그리고 A가 서울에 있는 건물을 취득했어요. 그럼 취득세 납부하겠죠. 납부했다 치고요. 또 부산에 있는 건물을 A가 취득했다고 했으면 취득세 납부하겠죠. 또 경상남도에 있는 건물을 A가 취득했다면 취득세 납부하겠죠. 이랬을 때에 취득세에 대한 내용을 주소지에서 관할하라 이렇게 나온다면 인구가 많은 지자체만 사용할 돈이 있고 인구가 없는 지자체는 사용할 돈이 없는 상황이 나오겠죠. 여기에서 주소지에서 관할하라 이렇게 나온다면 이 취득세에 대한 내용 누가 사용? 서울이 사용. 여기도요? 서울이 사용. 여기도요? 서울이 사용. 이렇게 됨으로써 인구가 많은 지자체만 사용할 돈이 있고 인구가 없는 지자체는 사용할 돈이 없음으로써 발전되지 않는다는 상태가 나옵니다. 이 상태를 막기 위해서요. 지방세 기본법에서는 주소지로 갈 수 없도록 만들었어요. 어떻게 법을 만들어줘야 지자체마다 사용할 돈이 있겠는가 했을 때 물건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방세에 해당되는 세금은 물건이 나와져요. 물건 나오는데 이 물건은 외울 필요가 없어요. 왜? 객관식이니까요. 객관식이니까 맞게 적어줄 거 아니에요. 그럼 이 물건은 외우지 말고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소재지예요. 물건이 있는 곳을 보고 소재지 그럽니다. 이제 구별할 수 있겠죠. 주소지는 사람이 살고 있는 곳, 소재지는 물건이 있는 곳. 그럼 지방세에 속한 세금들은 소재지 인용을 아시면 돼요. 소재지. 그리고 그 세금이 도에 속한 세금이었으면 소재지의 도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도에 속한 세금은 시, 군, 구에 위임하여 징수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도에 속한 세금은 도 나와도 맞고 시, 군, 구 나와도 맞아요. 하나, 시, 군, 구세는 꼭 시, 군, 구만 나와야 됩니다. 그런 의미로서 구별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국세 갑시다. 국세. 국세로 볼 때 국가 하나입니까? 둘입니까? 제가 계속 너무 어려운 거 물어보죠. 국가 하나입니다.
하나니까 여기에서 국가 간에 서로 간에 국가 간의 내용을 알 필요가 없고요. 뭐만 아시면 되냐면 징수하기 용이한 것만 아면 돼요. 징수하기 용이한 것은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죠. 사람부터 징수하니까 국세에 대한 내용은 사람이 나와져요. 사람으로서 거주자 나옵니다. 거주자 나왔다면 그때에 대해서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 이 내용으로서 하면 됩니다. 물론 하나가 더 있는데 그 내용은 지금 못하겠고요. 뒤에서 해드리겠습니다. 하나 더 있는 것이 비거주자예요. 비거주자에 대한 내용은 뒤에서 하기로 하고 왜 그러냐면 거주자와 비거주자에 대한 내용을 구별할 줄 아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여기서 볼 때 납세지 이 말에 있으면 그 단어를 문제 키로 잡고요. 해당된 세금이 적어질 건데 그 세금에 대한 내용이 국세인가 지방세인가 보고 지방세였다면 그때는 물건 넣으면서 우리가 할 것 소재지. 국세였으면 거주자로 나왔을 때 우리가 할 것은 주소지, 관할, 세무서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시험에서 15회 때 나왔던 시험이 납세지에 대해서 두 문제나 나왔어요. 그럼 거기에 단위로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지는 거주자의 소유 물건, 소재지, 시, 군, 구에서 관할한다. 맞아 틀려요. 여기 보니까 는자표 뭐 있어요? 납세지. 납세지랑 문제키 잡아냈죠. 해당된 세금 보니까 종합부동산세, 국세예요? 지방세예요? 국세. 국세니까 여기에서 소재지 틀렸죠. 거주자 나왔으면 그때는 뭘로? 주소지. 그리고 시군구가 아니라 관할, 세무서. 국세는 하나만 나옵니다. 국가가 하나니까요. 그래서 관할, 세무서 하나만 나오게 됩니다. 이게 문제가 나왔었고요. 또 다시 하나 또 나온 것이 이게 나왔죠. 재산세의 납세지는 재산, 소재지, 시, 군, 구이다. 자, 여기 보니까 는자 앞에 납세지 나왔죠. 납세지 문제 키 잡아냈어요. 그리고 재산세, 국세입니까? 지방세입니까? 지방세. 지방세로 인해서 재산, 소재지. 재산세가 시군, 구세니까 시군, 구. 맞죠? 옳은 것 찾아라 해서 얘가 답이었었고요. 틀린 것 찾아라 해가지고 얘가 답이었습니다. 이제 이런 이유로서 나왔었고요. 또 다시 26회 때, 27회 때, 28회 때, 29회 때 나왔던 내용으로서 해보죠. 제가 말로 할게요. 거주자의 주소지와 상가 물건의 소재지가 다를 경우 양도소득세의 납세지는 상가 물건 소재지이다. 틀렸어요. 납세지는 그랬죠. 는자 앞에 납세지 나왔고요. 양도소득세 국세입니까? 지방세입니까? 소득세 국세예요. 국세니까 여기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사람 나와야죠. 사람 거주자, 주소지, 관할, 세무서 이렇게 나와야 맞습니다. 이런 내용으로서 문제가 납세지와 관할에 대한 내용 문제 아주 잘 나와요. 또 문제가 단일 문제로서 나오지 않았다면 그때는 선다. 2, 3, 4, 5회가 단골로 끼어가요. 이제 그 내용을 알면서 거기다가 대입시켜 봅시다. 대입시켜 보니까 위물에서 1페이지 왼쪽에 동그라미 5번 납세지 나왔죠. 그리고 이 세금이 취득세죠. 그러면 국세입니까? 지방세입니까? 위에 지방세라고 적어졌죠. 지방세니까 이때는요. 물건 나오겠죠. 물건 부동산으로 나왔으면 소재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니은에서 납세지가 분명치 아니한 경우 이렇게 됐으면 세자 앞에 있는 단어에 따라가면 돼요. 취득세가 세자 앞에가 취득이죠. 그러니까 취득, 물건, 소재지. 또 다시 등록민허세하고 연결시켜 봅시다.
등록민호세에서 납세지 이렇게 나왔으면 일반적 경우는 등록민호세가 지방세니까 부동산 소재지 이러면 되겠죠. 또 등록민호세에서 납세지가 분명치 않다 이렇게 나온다면요. 거기에 대한 내용은 세자 앞에 있는 단어 따라가면 됩니다. 어떻게 될까요? 등록, 관청, 소재지. 취득세는 세자 앞에 있는 단어 따라가니까 취득, 물건, 소재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구별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디귿에 대한 내용으로서 먼저 포인트된 단어를 빼드리면요. 둘 이상 지자체에 걸쳐 이 말이 있으면 이 단어 보자마자 막바로 끝말 가세요. 끝말은 소재지 별, 시가, 평균의 비율로 나누어 계산 이렇게 나오고요. 만약에 등록면허세 문제였다면 둘 이상 지자체에 걸쳐 이렇게 나왔을 때 세자 앞에가 등록이죠. 그 따라가면 됩니다. 등록, 관청, 소재지. 거기 소재지별, 시가, 평균의 비율 거기에다가 밑에다가 적으세요. 등록면허세에서는 등록, 관청, 소재지. 이것도 기억할 수 있겠죠. 어차피 객관식이니까 시험지에 적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등록면허세 이렇게 적어졌으면 세자 앞에 뭐예요? 등록이니까 거기 따라간다. 등록, 관청, 소재지, 도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제 여기다 내용 예습했으니까 설명드릴게요. 취득세에 대한 이유로서 설명드리면 되겠죠. 이렇게 합시다. 여기에서 얘가 부산이었어요. 부산이다. 그리고 이 부산 옆에 있는 것이 김해가 있죠. 김해시. 김해시에 대한 이유로서 여기는 경상남도. 여기는 부산광역시. 아까 보니까 취득세에 대한 내용은 특별시도 징수할 수 있고 광역시도 징수할 수 있고 도도 징수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보통세 했었죠. 그럼 경비 사용이에요. 이제 취득세를 납부했다면 그 납부된 세금을 특별시도 징수할 수 있고 광역시도 징수할 수 있고 도도 징수할 수 있어요. 이랬을 때 이 경우에서 여기에서 한 필지가 있어요. 부산과 김해에 걸쳐서 한 필지의 토지를 어떤 사람이 취득했어요. 그럼 취득하였으니까 취득세 납부하겠죠. 그 납부된 취득세에 대한 내용이 1,000만 원으로서 납부했다 합시다. 이랬을 때 이 1,000만 원 금액에 대해서 어느 지자체가 사용할 것인가? 광역시가 사용할 것인가? 경상남도가 사용할 것인가를 정해줘야 돼요. 만약 정하지 않게 되면요 서로 간에 다툼 나옵니다. 이걸 막기 위해서 이게 정하는데 어떻게 정했냐면 이 토지에 대한 개별 공시가 있겠죠. 개별 공시가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으로 볼 때 이 개별 공시가에 대한 내용이 부산 지역에 있는 것이 30%일 거예요. 그 다음에 김해에 있는 내용이 70%였어요. 그랬으면 이 취득세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부산은 30%로 가져가요. 그 다음에 경상남도는요 70% 이렇게 가져간다. 이런 내용이 바로 거기 문장이에요. 그럼 그 문장에서 한 문장 보니까 석 줄이죠. 이 석 줄 내용은 전부 다 기억할 수 없으니까 포인트를 빼야 돼요. 포인트는요. 둘 이상 지자체에 걸쳐 이거겠죠. 둘 이상 지자체에 걸쳐 이 말이 나왔다면 그 다음에 보자마자 끝말 가세요. 끝말은 소재지 별, 시가, 표준의 비율로서 나누어 계산. 다시 등록면허세 문제로서 둘 이상 지자체에 걸쳐 이 말이 나왔다면 그때는요. 세자 앞에가 등록이니까 등록, 관청, 소재지 이렇게 구별하시면 그에 대한 내용을 충분하게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6번 부가징수 방법. 부가징수 방법인데 여기에 대한 내용은 어디하고 연관된 거냐면 납세 의무 확정에 대한 내용과 연관된 겁니다.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때 배웠던 내용으로서
국민의 3대 의무 배웠을 거예요. 국민의 3대 의무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납부할 의무에 대한 내용과 국방 의무, 교육 의무, 요 세 개가 3대 의무인데 거기에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납부할 의무예요. 납부할 의무는요, 언제 발생되냐면 그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갖추었을 때 발생되는 겁니다. 발생된다라는 뜻으로서 사용되는 단어가 성립이에요. 그럼 납세 의무 성립은 의무의 시작점입니다. 이 의무의 시작점에 대한 내용은 언제 성립되겠는가? 그 세금의 법률적 근거를 갖추었을 때 성립된다. 법률적 근거에 대한 내용이 바로 세원 그랬죠. 성립 시기에 대한 내용은 세원을 갖추었을 때 성립된다 이렇게 나와져요. 이 성립 시기에 대한 내용은 일반적 경우에 대한 내용과 그리고 또 특수 경우에 대한 으로서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먼저 할게요. 일반적 경우는 세자 앞에 있는 단어에다가 하는 때 붙인 거예요. 세자 앞에 있는 단어가 세원 그랬잖아요. 그러면 갖추었을 때란 말은요. 하는 때란 말과 같은 말입니다. 성립시기 물어볼 때 일반적 경우 세 개는 금방 기억돼요. 취득세는 취득하는 때 성립, 등록 면허세는 등록하는 때 성립, 수시 부과는 세금은 세자 맨 앞에가 수시 부과니까 수시 부과 사유가 발생하는 때 이렇게 성립됩니다. 요 세 개가 일반적이에요. 물론 상속세도 일반적인데 상속세는 여러분 시험에서 안 나오니까 알 필요가 없어요. 상속세, 증여세, 법인세, 부가가치세는 시험 범위에서 빠뜨리겠다라고 공고합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 알 필요 없고요. 일반적 경우 세 개 알았어요. 성립됐어요. 성립됐으면 그 세금을 거두어 드려야죠. 우리 입장으로서는요. 납부해야 돼요. 그랬을 때 세금액에 대해서 산정한다라는 내용으로 나온 단어가 납세 의무 확정이에요. 확정에 대한 내용은 세금액의 산정이다 라는 내용으로서 나오게 되는데 이 세금의 산정에 대한 내용은 두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신고. 신고란 말은 납세 의무자의 신고에 의해서 세액이 정해진 경우를 말해주고요. 또 하나는 결정. 결정이란 말은 과세권자가 세액을 산정해서 고지서 발부로서 징수하는 것에 대한 내용이 결정입니다. 그럼 이 둘 중에서 하나를 택해요. 이 둘 중에 하나를 택하는데 택하는 원인이 있습니다. 원인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 시험에서 안 나와요. 원인까지 말해주려면 말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 세금액 산정해가지고 세금액은 얼마다라고 알려줘야죠. 알려준다란 말이 부가예요. 원래 지방세 기본법에서 부가에 대한 용어 해설이 적어집니다. 그 용어 해설에 대한 내용은 세금의 부담을 지우는 것 이렇게 적어져요. 세금의 부담을 지우는 것에 대한으로서 알고 문맥의 흐름으로서 맞춰본다면 안 맞아요. 안 맞으니까 같은 뜻으로서 생각하는 것은 알려준다. 요령으로서 알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부가란 말이 나온다면 세금의 부담을 지운다. 아니면 세금을 얼마인지 알려준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럼 여기에서 부가라는 말은 어디하고 연관될까요? 확정과 연관돼요. 연관되고 그리고 또 세금액이 얼마다라고 알려줬으면 우리 입장으로서는요. 납부하겠죠. 납부함으로써 의무는 끝난다. 또 국가나 지자체 입장으로서는 거두어 드린 거죠. 징수가 바로 거두어 드린 거예요. 그럼 이제 볼 때 요 두 개를 합치면은요. 뭐예요? 부가 징수 방법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부가 징수 방법은 여기 신고, 결정 여기에 따라서 달라요. 이제 여기 따라서 볼 때 신고에 대한 내용으로서 해볼 때 지자체가 국가가 세금액을 얼마다라고 산정할 수 있겠는데 납세 의무자가 모르는 경우에서는 알려줄 수 있을까요? 없어요. 없으니까 납세 의무자를 성립했던 시점에서 모른다면
납세 의무자에게 부가권을 넘겨주면서 납세 의무자의 신고에 의해서 세액이 정해진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이고요. 또 다시 납세 의무자가 성립된 시점에서 누군지를 지자체가 국가가 알고 있어요. 그럼 어떨까요? 국가가 지자체가 세액을 산정해서 그 사람에게 고지서로서 알리면 되겠죠. 이 내용이 결정이에요. 그래서 신고와 결정에 대한 내용은 국가가 지자체가 납세 의무자가 누군지를 아냐 모르냐 이 내용에 따라 가지고 구별이 되는 거예요. 이제 여기에 따라서 볼 때에 여러분들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어요. 그랬을 때 그 토지는 내 거다라고 등기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할 분 계시면 저하고 친합시다. 그 토지 제가 가지고 갈 테니까요. 등기하겠죠? 등기했다면 국가가, 지자체가 소유자가 누군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아니까 그때는요. 고지서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 보는 것은 여기에서 결정은요. 보유만 적용되는 세금이에요. 보유만 적용되는 세금은 결정. 그럼 반대로 보유만 외 세금은요. 신고입니다. 자, 취득세. 취득세의 성립 시기는 취득하는 때죠. 취득하는 때 누가 무엇을 취득했는지 지자체가 알까요? 몰라요. 모르니까 여기에서 납세 의무자인 취득자에게 신고해줘. 이렇게 합니다. 그럼 간결하게 이제 아는 것은요. 아까 신고, 결정을 택하는 이유는 시험에 안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내용은 알 필요 없고 구별자만 아시면 돼요. 문장을 쭉 가볼 때 확정이라는 단어가 있으면 그 확정 단어를 문제 키로 잡고 해당된 세금이 적어질 건데 그 세금에 대한 내용이 보유만 세금이었으면요. 그때는 결정. 보유만 외 세금이었으면요. 신고. 이제 한번 해볼까요? 재산세 어떨까요? 아까 예화 뒀잖아요. 지자체가 보유했을 때 소유자의 과세된 세금은요. 재산세. 하나 더 보태면요. 지역, 자원, 시설세. 그럼 보유 세금이죠. 뭘까요? 결정. 그다음에 취득세는요. 보유만 외니까 신고. 등록민세도 신고. 그리고 재산세 결정. 종합부동산세 보유 세금이니까 결정.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와 달리 예외사항이 있어요. 예외적 내용은 예외적 관련 단어가 있어야 그 상황이 나오게 됩니다. 종합부동산세에서 신고하고자 하는 자, 이 말 나왔으면 그때는 납부기한 내에 신고한다. 신고하였으면 정부의 결정은 없는 것으로 본다. 이런 의미로서 나오게 됩니다. 그럼 이제 볼 때 종합부동산세에서 신고하고자 하는 자, 이 말이 없다면요. 그때는 뭘로? 결정. 신고하고자 하는 자, 이 말이 있다면요. 신고. 그리고 신고기간이 납부기간이에요. 이거 숫자 기억하세요. 12월 1일부터 12월 15일. 납부기간, 신고기간 같다. 라는 의미로서 아시면 될 것이고요. 양도소득세는요. 셋째 앞에가 양도죠. 그러면 거기는 보유만 외겠죠. 신고. 종합소득세도 신고. 그리고 지역자원시설세는요. 아까 절대적 암기사항이 있었죠. 지자체가 보유했을 때 소유자에게 과세하는 세금은 재산세. 하나 더 붙으면 지역자원시설세. 지역자원시설세 보유니까 이때는 결정.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부가징수 방법으로서 신고를 택한 세금에 대해서 부가징수 방법은 신고 납부 그래요. 신고 납부란 말은 신고와 동시에 납부한다. 이렇게 나와지고요. 또 보통 징수 여기서 볼 때 여기에 대한 이로서 결정에 대한 내용이 과세권자가 세액을 산정해서 고지서 나간다겠죠. 이 과세권자란 말은 징수권자예요.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로 볼 때 여기에 대한 이로서는 징수하는 자는 지자체 있죠. 지자체 징수세금이었어요. 지방세. 그다음에 또 누굴까요? 국가, 국세.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지방세 플러스 결정으로서 되는 거에 대해서는 보통 징수라 그래요. 보통 징수 뜻에 대한 내용은 지방세 플러스 결정. 이것만 알았으면 이제 뜻도 알 수 있고 택하는 세금도 알 수 있는 겁니다. 한번 해보죠.
뜻 해봅시다. 여기에서 지방세니까 징수하는 자는 누구? 지자체. 지자체가 세액을 산정해서 고지에서 발부한다. 이게 뭐예요? 보통 징수. 택하는 세금은요. 결정이 뭐였어요? 보유잖아요. 그러니까 지자체가 보유했을 때 소유자에게 과세하는 세금은요. 절대적 암기상이 있었잖아요. 재산세. 하나 더 붙으면 지역자원 시설세. 이거 되고요. 그리고 또 국세 플러스 결정에 대한 내용으로서 여기에 대한 내용을 보고 부가 과세한다. 이래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은 종합부동산세 예외상이에요. 종합부동산 예외상이다. 그게 바로 부가 과세입니다. 아까 예외상이 뭐였어요? 신고하고자 하는 자 그랬죠. 그러니까 신고하고자 하는 자가 신고기한 내에 신고한다. 이게 바로 부가 과세 제도로서 택하는 세금은 종합부동산세. 또 물론 상속세, 증여세도 택하는데 상속세, 증여세는 시험에 안 나오니까 알 필요가 없고요. 종합부동산세가 부가 과세 제도다.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신고한다. 이 내용으로서 조세 총론에서 나와요. 이 내용이에요. 총론에서 이제 이 내용을 배웠을 거니까 거기다 정리해 줬어서 여기다가 맞춰보세요. 이 내용은 취득세죠. 취득세니까 부가 징수 방법은요. 신고 납부다. 이 나오겠죠. 거기다가 적으세요. 저는 여러분 못 믿어요. 성립. 내가 이렇게 적었어요. 성립. 취득세로 적어줘야겠네요. 취득세의 성립은 세자 앞이 뭐예요? 취득. 취득이니까 취득하는 때 성립되겠죠. 또 취득세에서 납세 의무 확정. 확정은요? 보유만 이외세금이죠. 뭐였어요? 신고하는 때 확정 이렇게 나옵니다. 부가 징수 방법은 뭘로? 신고니까 신고 납부다. 이렇게 나오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신고 납부에 대한 기간을 적어줘요. 신고 납부 기간에 대한 내용은 취득일로부터 60일 내 신고 납부입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60일 내 신고 납부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그 밑에 봅시다. 그 밑에에서 토지거래 허가구역.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허가받기 전에 대금 완납했어요. 여러분들이 민법이랄지 공법에서 배울 때에 토지 허가구역에서 허가받기 전에 대금 완납하였으면 그 대금 완납일은 유동적 무효라고 배웠죠. 무효잖아요. 무효니까 언제 취득할까요? 허가 때 취득합니다. 그래서 거기 옆에 보시면 허가일로부터 60일 내 일이 나오죠. 60일 내 신고 납부다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예외상 갑니다. 예외적 내용은 예외적 관련 단어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예외적 관련 단어로서는 상속이 있는데요. 이 내용은 10분 쉬었다가 설명드릴게요.